조선 골든벨 그 두 번째 관문은 바로 후궁왕입니다. 조선 왕들은 왕비 외에도 후궁들이 많았습니다. 후궁은 왕의 자녀를 낳는 것 외에도 왕비를 도와서 내명부의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왕실 어른들을 모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일이 자주 찾으시면 중전께서 노하실 것인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쩌겠냐. 날 편하게 잠들게 하는 이가 너뿐인 것을. 후궁을 잘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왕의 업무 가운데 하나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조선왕 중 후궁을 가장 많이 두었던 후궁왕은 누구일까요? 오, 또 나오시네. 네. 또 나오세요. 후궁을 가장 많이 두었던 왕은요, 바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이자 두 차례 왕자의 난으로 권력을 움켜쥔 조선의 제3대 왕 태종 이방원입니다. 중전, 주무시오. 어쩐 일이시옵니까? 태종은 조광지체였던 원경왕후를 두고 즉위하자마자 후궁을 드리는데 열을 올렸다고 제가 예전에 우리 여행하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명문가였던 안동 권씨 집안의 딸을 후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태종이 직접 성대한 결혼식, 즉 가례를 준비하라고 지시한 겁니다. 심지어 아주 충격적인 신분의 여인도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가희야였습니다. 가희야는요, 춤 솜씨가 매우 뛰어나고요, 외모도 출중했나 봅니다. 어느 날 싸움을 말이던 태종이 가희야의 미모와 재능에 푹 빠지게 됩니다. 와. 이렇게 태종은요, 여인들의 신분 따윈 상관하지 않고요, 마음에 들어 그럼 곁에 둡니다. 멀쩡한 중전 앞에서 다른 여인과 혼례를 올리고 그 여인에게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도록 하시겠다는 겁니까? 비빈을 들여 후사를 넉넉히 하는 것 또한 국왕의 책무요. 왕이 되기 이전에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 중전! 결국 태종은 조광지처이자 왕비였던 원경왕후 이외에도 후궁 18명을 들이면서 조선의 후궁왕 1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태종의 뒤를 이어 후궁을 많이 둔 조선의 후궁왕 누구일까요? 자, 우리 차를 보여주마! 연산군? 네. 이에 조선 전체를 살필 수 있도록 각지의 미색을 채용할 것이고 그 여인들을 운평이라고 칭해. 연산군은 가장 예쁘고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자들을 뽑아서 궁에 불러 모으기도 했습니다. 연산군은 제위 중 총 10명의 후궁을 들였다고 하죠. 근데 그때를 봤을 때 이미지를 봤을 때는 10명은 좀 적은 것 같거든요. 네. 공식적인 기록에 따르면 연산군의 후궁은 10명이지만 왕이 승은을 내린 일반 궁녀 그리고 비공식적인 기록까지 합쳐보면 연산군의 후궁은 20명이 넘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후궁왕 1위 태종은 재위 18년 동안 거의 해마다 한 명씩 후궁을 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산군은 재위하는 12년 동안 10명의 후궁을 들였으니까 태종과 비슷하게 해마다 한 명씩 후궁을 들였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조선 골든벨 퀴즈. 조선의 후궁왕 공동 2위 누구일까요? 자, 과연 이번에 또 허를 찌를까요? 허를 찌르지 않을까요? 궁금하네요. 아, 이분인가? 아, 헷갈리네. 자, 갑니다. 공개! 어?
예전에 가게도 했을 때 자식이 엄청 많았던 기억이 나요. 성종이 태종만큼 부인이 많았다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자, 과연 정답은 성종. 와, 내가 진짜 봤어. 자, 성종은 후궁왕 2위의 이름을 올린 이 연산군의 아버지이기도 했죠. 아버지와 아들이 각각 10명 같은 수의 후궁을 드린 겁니다. 근데 나단 씨, 성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경국대전. 그렇죠. 바로 조선시대 최고 법전으로 불리는 경국대전을 완성한 왕이죠. 그리고 성종은요, 조선의 교육과 여러 제도를 완성시킨 성군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세간에서는요, 성종을 부르는 의외의 별명이 있었어요. 의외의 별명. 뭐야? 이거였습니다. 주요순 약얼주. 무슨 야구? 이게 동희 씨,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주, 낮에는 요순, 순하고 야 밤야, 밤에는 걸쭉하게 자, 술 마신다. 아니에요? 맞았어요. 맞아요? 네. 진짜 어우, 야, 맞아요? 진짜. 자, 먼저 주요순이 뭐냐면 낮주, 그리고 뒤에 붙은 요순은 고대 중국의 요임금과 순임금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낮에는요,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황제였던 요순처럼 정사를 무척이나 잘 돌봤다는 뜻이죠. 망극하옵니다. 그리고 약얼주, 먼저 밤야, 그리고 뒤에 붙은 걸주는요, 중국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을 뜻합니다. 그런데요, 이 걸왕과 주왕은요, 중국의 대표적인 폭군으로 기록돼 있어요. 또 걸왕과 주왕은 주색에도 능한 임금이었습니다. 술 먹고 술 마시고 놀고. 놀고. 그렇죠. 그러니까 낮에는 요순과 같은 성군이요, 밤에는 걸주와 같은 호색한, 그러니까 여자와 술을 좋아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생활. 자, 그런데 후궁왕 순위에 이름을 올린 3명의 왕과는 달리 후궁을 단 한 명도 두지 않았던 왕도 무려 3명이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 제20대 왕 경종입니다. 경종은 세자 시절부터 워낙 병약했잖아요. 또 경종이 재위 4년 만에 돌연 사망하면서 후궁 없는 왕의 이름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후궁을 한 명도 두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왕이 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단종인가요? 아닙니다. 단종 아니에요? 너무 어린데? 네. 어린데 후궁을 둬요? 진짜 이거 완전 의외죠? 완전 이외. 완전 반전이죠? 네. 후궁을 두지 않았던 또 한 명의 왕은요, 조선 제18대 왕 현종입니다. 현종. 네. 자, 그런데 현종은요, 비록 34살의 나이로 요절하긴 했지만 재위 기간은 무려 15년이나 됩니다. 그런데도 현종은 후궁을 단 한 명 두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제 의견이 좀 짧지도 않았는데 왜 안 두셨을까? 현종이 후궁을 두지 않은 이유를 두고 여러 설명이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것은 명성왕후의 성격이 대단히 불같아서 후궁을 둘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명성왕후는요, 질투심이 매우 강하고요, 고집도 세고요, 권력욕도 강했다고 제가 했습니다. 한마디로 현종이 아내 눈치를 보느라고 후궁을 들이지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명성왕후는요, 남편의 여인들을 향한 질투만큼이나 아들을 향한 치맛바람도 무척이나 센 엄마였습니다. 궁녀 장희빈은 간사하고 악독해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격이다 라고 하면서 며느리 장희빈을 궁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